안녕하세요. 작가 소재원입니다. 사람들이 의외로 궁금해 하시던 게 있어요. 바로 소재원 작가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차가 많이 바뀌었죠. 그 이유가 제가 차를 조금 소유를 하고 있는데 비싼 차는 그렇게 많이 없고, 올드 클래식카를 제가 좀 좋아해서 클래식카 종류를 많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제가 가장 아끼는 차량이 바로 이 차, 그랜저입니다. 이 차는 1996년식이에요. 지금까지 27년 됐죠. 지금 27년이 된 차량이고요. 2.5 모델입니다. 뉴그랜저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나왔던 모델이에요. 각 그랜저를 1992년에 대체해서 나온 모델이고, 우리 아버지들의 드림카였죠. 그리고 모든 기업 회장님들이 한 대씩은 소유했던 차가 바로 이 뉴그랜저입니다. 저는 2.0, 2.5, 3.0 모델 중에 2.5 모델을 소유하고 있고요. 그리고 미션은 4단. 엔진 마력은 사실 2.5라고는 하는데 지금 현 차로 따지면 아반떼 수준의 마력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마력이 잘 나오는 차는 아닙니다. 수치상으로는 잘 나오는데 그 수치를 이게 잘 따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장단점을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, 장점은 사실 많이 없어요, 요즘 차에 비해선. 하지만 감성으로 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옛 추억, 기억을 되살리면서 탄다고 보시면 되고, 단점은 4단 미션인데 좀 유리 미션입니다. 유리 미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, 기아가 변속될 때 툭툭 이렇게 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. 다행히 제 차는 그런 미션도 다 갈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상이 없는데,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툭툭 치는 현상은 나올 겁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, 이 차는. 그리고 오르막에선 힘에 많이 붙여요. 그러니까 스타트는 괜찮아요. 스타트 이렇게 처음 스타트 이렇게 치고 나간 건 괜찮은데, 고속도로나 그런 데에서 80에서 120 밟으려고 하면 오르막에서 탄력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120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다시 탄력을 잘 받고 쭉 올라가긴 해요. 시트 포지션은 굉장히 편하고 거의 소파 같은 느낌을 갖고 있긴 해요.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, 클래식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. 뭐 가격이 얼마야 대체? 그런데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. 이거 100만원짜리 차도 있어요. 50만원짜리 차도 있어요. 하지만 제가 소유한 이 차량은 1500에서 2000 정도는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, 클래식카를 선택을 할 때는 부식이 없어야 되거든요. 이 차는 지금 뼈대부터 외관까지 다 부식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. 부식이 있으면 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이 외관이 결국은 부식으로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부식이 없는 차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외관을 좀 보여드릴게요. 외관은 보시다시피 새 차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깔끔해요. 왜냐? 다 갈았어요. 라이트 신품입니다. 라이트 신품, 현대 모비스 신품으로 교환이 돼 있어요. 그리고 그릴도 바나나 그릴이라고 했어요. 그때 당시는 이 바나나 그릴로 신품으로 교환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엠블럼도 신품으로 교환이 돼 있습니다. 사람들이 부품이 잘 수급이 됩니까? 라고 많이 물어봐요. 그런데 뉴그랜저는 다이너스티라는 차랑 똑같습니다. 외관만 다르지 볼트 하나까지도 정확히 다 맞아 떨어져요. 부품을 같이 공유하고 쓰고 있거든요. 부품 수급은 웬만하면 다 잘 되는데 이 외관 부품은 다이너스티랑 다르죠. 그래서 이런 외관 부품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.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대 재고분이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. 보시면 알겠지만 타이어 휠 같은 것도 신품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도색을 했습니다. 도색을 해서 신품과 같이 좀 유지를 하고 있고, 디스크, 브레이크 디스크나 브레이크 라이닝 다 신품 교환돼 있죠. 이 몰딩도 전국 재고 하나 남은 거 제 차에 지금 예쁘게 붙여져 있죠. 이 안에도
대부분이 다 신품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이 본네트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들이 왜 이 차가 1,000만 원이 넘어, 왜 2,000까지도 생각을 해 하는 게, 본네트를 열어보시면 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엔진 보링이라고 하죠. 엔진을 새로 다 부품을 가져와서 짜 맞춘 겁니다. 가스켓부터 전부 다요.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 미세누유라고 하잖아요. 미세누유가 있으면 탈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아니에요. 저는 미세누유도 누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. 그래서 미세누유 한 방울이라도 오일이 비치면 다 갈아버립니다. 가스켓 엔진 주위에서 만약에 오일이 조금이라도 비친다, 그럼 저는 이 엔진 주변 부분 통으로 다 갈아버립니다. 그리고 미션 팬에서 조금이라도 오일이 비친다, 저는 미션 팬 통으로 갈아버려요. 사람들이 미션 팬 같은 경우는 뭐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고, 미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리콘으로 대충 이렇게 떼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는 모든 부품을 그냥 정품으로 모비스에서 가져다가 다 갈았습니다. 브레이크 하이브루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이건 잘 안 가는 부품이에요. 이것과 이게 브레이크 실린더까지 저는 다 새 부품으로 갈았습니다. 이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시죠. 하지만 저는 그 조금이라도 압이 안 나온다 싶으면 다 갈았어요. ABS 모듈 같은 것도 다 정품으로 갈았고요. 호스류도 전부 다 새 걸로 교체를 했고,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은 다른 차들보다 비쌀 수밖에 없고, 클래식카는 관리 상태와 부식 여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? 하나, 둘, 셋, 짜잔! 자, 보시죠. 내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나파 가죽을 씌웠어요. 잠시만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시게 되면 이 대시보드라고 하죠. 일명 이 대시보드도 우레탄 재질인데, 저는 나파 가죽으로, 천연 나파 가죽으로 다 이렇게 씌워놨습니다. 의자도 그렇고 기어봉까지. 이 기어봉도 새 겁니다. 현대 모비스에서 정품으로 가져와다가 이렇게 갈아놓고 나파 가죽으로 씌웠죠. 이 정품을 새 건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, 되게 간단해요. 여기가 다 색이 바래져 있습니다. 회색으로 웬만한 부품들이. 예, 이게 검정색이면 정품으로 새 걸로 갈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때 당시 이게 뭐냐, 파워라는 버튼이 있죠. 이걸 눌러주고 악셀을 밟게 되면 RPM을 확 올리면서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여줬어요. 지금 우리가 터보 달린 차들 있잖아요. 그걸 대신해서 썼던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핸들. 이 핸들도 이제 신품으로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. 교체하자마자 가지고 씌웠죠. 그리고 제가 최대한 순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순정을 유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. 보면은 이 오디오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가 됩니다. 핸드폰 블루투스가 되고 전화 연결도 돼요. 전화를 그냥 받으면은 저희가 위법 상황이 걸리잖아요. 그리고 음악도 듣고 싶고. 그래서 이 오디오는 순정이 아닌 이제 사제로 이렇게 넣어놨고요. 눈밀러 같은 경우도, 이 눈밀러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방, 키면은 후방이 보일 수 있는 눈밀러로 설치를 했습니다. 근데 후방 카메라를 설치할 때 여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좀 눈밀러를 갈았습니다. 그리고 후방 감지기. 후방 감지기도 요즘 있어야겠더라고요. 이거 없으면 되게 불편하던데요. 그래서 이 후방 감지기도 제가 설치를 했고, 하이패스. 이 하이패스도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 편의시설은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. 불편하면서까지 클래식카를 타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차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뒷좌석 전동 시트입니다. 뒷좌석 전동이 되는 차 요즘 없잖아요, 잘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건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. 문을 닫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보시면
이렇게 뒷자리가 훅 밀려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게 저는 뉴그랜저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. 다이너스티에도 이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안에서는 안 열리게 해놓은 게 아이들 때문인데 밖에서 이렇게 열어야 열립니다. 아, 이건 도어라고 설정해놔서 그런 거니까 고장난 거 아닙니다. 그리고 킬로수는 얼마나 탔는지 8만 킬로짜리입니다. 자,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아주 조용하죠. 이게 열이 많기로 유명한 엔진이에요. 열이 많기 때문에 가스차로 개조하는 건 좀 지향하지 않는 엔진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때 당시에 기술력으로 따졌을 때 2.5 엔진은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. 이 엔진은 내구성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좀 단순한 구조의 엔진이라서 수리도 좀 간편합니다. 이거 엔진 보링 해봤자 지금도 150에서 200이면 보링을 할 수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엔진으로 다시금 탈바꿈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죠. 에어컨은 이제 구냉대라고 해가지고 이게 에어컨 냉대라고 해요. 이 냉대도 옛날 냉대예요. 제 개인적으로는 구냉대가 굉장히 시원합니다. 그래서 저는 여름에 오히려 그랜저를 많이 타고 다니는 편입니다. 자, 이 정도면 제 차에 대한 소개가 다 된 것 같은데 이 차를 가져와서 얼마나 들이셔서 이 정도 만들었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. 내외장재 다 포함하고 엔진 새롭게 탈바꿈하고 하체 부분까지 전체 한 대 2,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쇼바 하나 뭐 조그만한 부품 하나 다 그냥 신품으로 다 갈아버려서 저는 새 차를 만들어서 타자는 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. 여러분 지금 차 시동을 켜놓은 상태예요. 그런데 굉장히 조용하죠? 이거 마이크로 한번. 요즘 차만큼 굉장히 조용하고요. 이 차를 저는 계속 소유하고 싶어요.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좀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팔았다고 하고 어디 숨겨놓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와이프하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거짓말을 한 게 되겠네요, 그러면. 제 차량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는 다른 차량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차량은 연비 깡패라고 불리는 제가 푸조도 한 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푸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차도 굉장히 저는 정감 있고 좋더라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 인사해야지. 인사. 여기 인사. 감사합니다.